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1일 토요일 120회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2024 시즌 원주 DB 리뷰 극각 공놀이 시간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호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이날을 기다리시지 않으셨나요? 기다렸어요. 네, 항상 뭐 중간중간 네.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네. 그 시즌 전망 때 하여간 네. 6위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6위로 꼽긴 했지만 자, 그렇죠. 이제 시즌 프리뷰할 때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쨌든 네.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좋은 결과죠. 어쨌든 네.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댓글도 많이 달렸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 농알못부터 해가지고 네. 아주 비웃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 정호 농구 씨를. 몰라요. 그럼요. 아니 그래도 저희 우승팀은 맞췄습니다. 맞아요. KCC 우승한다 그랬나 그때? 네, 그때. KCC 1위. 맞아요. 1위. 잘하셨네요. 그거 하나 잘 맞추셨네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뭐 계속 해명을 해주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네. 다들 이제 중하위권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쵸. 저 원주 DB를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위를 할 거라는 거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올해 이 DB가 어떻게 이렇게 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 거예요. 뭐 좋았던 점, 뭐 아쉬웠던 점, 뭐 최고의 선수 뭐 이런 걸 좀 꼽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밑밥을 좀 깔아보자면 뭐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농구를 전혀 모릅니다. 여전히 몰라요. 뭐 전혀 전혀 몰라요. 규칙도 몰라요. 공 들고 바스켓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그것만 하면 되지. 그 정도. 그만 하면 되지. 그게 농구인데. 난 바스켓볼인데. 요즘 뭐 게더 스텝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뭐 유로 스텝인가 뭔가. 저희도 모르겠어요. 게더 스텝. 거의 뭐 미식 축구가 돼가는 느낌이긴 하던데 잘 모릅니다 저는. 게더 스텝은 좀 미국 쪽 얘기라. 그리고 제가 또 이실 짓고 하자면은 그 올 시즌 DB 경기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배워가면서 오늘 리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성적부터 들어가 보죠. 올 시즌 DB 정규리그 1위 차지했습니다. 41승 13패 75.9%의 승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 창원 LG가 66.7%였으니까 거의 뭐 10% 넘게 DB가 승률에서 또 우위를 차지했고 이 세부 스탯으로 보더라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득점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 8위였는데 올해 이제 1위가 됐고 어시스트가 4위에서 2위로 올랐고요. 리바운드가 4위에서 6위로 이건 좀 떨어졌네. 리바운드 떨어졌고 스틸은 7위에서 5위로 올랐고 블럭도 3위에서 1위로 올랐고요. 3점 슛이 특히 드라마틱한데 10위에서 2위까지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또 자유투도 10위에서 4위가 됐고 자유투 성공률도 9위에서 4위까지 뭐 1위를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지표가 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미 우승을 좀 빨리 확정 지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한 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스탯이 좀 높게 나타난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농구도 하여간 또 세부 스탯이 있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공격기의 100번 중 득점 기대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 오펜스 RTG? 오펜시브 레이팅? 뭐 보통 레이팅? 이렇게 좀 그래요?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9위였는데 지난 시즌 1위로 그러니까 가공할 공격력을 보여줬다. 맞아요. 것을 네. 세부 지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디펜시브 뭐 레이팅 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비기의 100번 중 실점 기대치. 여기는 이제 5위에서 3위로 올랐다. 그러니까 수비도 좀 좋아졌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 균형을 나타내는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NETRTG인데 넷 레이팅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어쨌든 공격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공격 효율이 좋냐, 수비 효율이 좀 더 높냐 이런 높을수록 것들을. 좋은 거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공격성을 좀 높이 나타내는 거죠. 지난 시즌 9위였는데 2위까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슛
슈팅 효율성도 9위에서 1위로 이게 특히 아주 좋았죠. 맞아요. 이제 쏘는 족족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야투 성공 대비 어시스트 동반 점유율도 5위에서 2위가 됐다. 이거는 뭔가 좀 팀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잘 됐다. 약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뭐 한 선수의 네. 이런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득점도 이게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하는 것과 아니면 나 혼자 막 어떻게 해서든 해서 득점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맨쇼 팀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쵸.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턴오버 대비 어시스트 비율인 것 같은데 안정적인 이제 득점을 위해서 어시스트를 얼마나 잘 전달했냐 이게 높을수록 그걸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8위에서 5위가 됐습니다. 앞서와 이제 비슷한 경향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과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은 다 유지를 했네요. 공격은 이제 5위에서 5위 그리고 9위에서 9위 수비는 그러니까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리바운드는 하여간 지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건 뭐 이따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팀 경기 속도도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빠른 공격을 보여줬다. 근데 이게 그 요 팀 경기 속도는 계속 빠른데 근데 이제 슈팅 효율성이 9위에서 1위로 갔잖아요. 빠르면서도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서도 네. 정확했다. 결정을 가장 지을 수 이상은. 있었다. 그러네. 확실히 그게 달랐다는 거고요. 라운드별로 성적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특히 1라운드를 9승 1패로 끊으면서 초반부터 아주 독주를 네네. 해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작년에도 1라운드는 되게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네. 맞아요. DTD가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그래서 약간 좋으면서도 불안감이 좀 있었죠. 네, 약간 근데 1라운드 때는. 기세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뭐 2라운드, 3라운드 뭐 다 쭉쭉쭉 6라운드까지 최저 승률이 62%일 정도로 62.5%가 최저 승률일 정도로 기복 없이 꾸준히 맞아요. 모든 네.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디비는 기록했고요. 상대전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팀한테 우세한 전적을 보여줬고 특히 서울 삼성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다. 서울 삼성 근데 모든 팀이 서울 삼성한테 서울 삼성한테 압도를 못하지. 제가 농구는 잘 모르지만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삼성이 이제 승이 조금 늘어날수록 이게 뭐 열세나 이런 거를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늘어날수록 상대 팀에게는 마이너스인 거죠. 더 심하게. 네. 어쨌든 모든 팀을 상대로 다 4승 2패 이상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뭐 독주를 했다 올 시즌 볼 수 있고요. 선수들 활약도 뭐 당연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선 알바노 핵심 선수죠. 리그에서 이제 어시스트 2위, 스틸 6위, 3점 슛 성공률 6위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쳐줬고 강상재 선수도 3점 슛 성공률 이제 3위를 기록하면서 스탯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디드릭 로슨 올해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 득점 6위, 리바운드 6위, 블락 6위, 스틸 10위, 이제 평균 야투 성공 6위 그리고 3점 슛 성공률 5위를 기록하면서 공격 지표에서 상당히 또 좋은 성적 이렇게 보니까 디드릭 로슨이 다 한 시즌인 것 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마무리는 네. 이제 결정은 지어준 거네요. 디드릭 로슨이 많이. 그리고 김종규도 올해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블락 2위, 자유투 성공률 5위, 야투 성공률 3위를 기록했고요. 박인홍 선수도 올해 참 쏠쏠했는데 3점 슛 성공률 4위를 기록하면서 또 좋은 활약 보여줬고 제프 위디 선수도 이제 블락 8위를 기록하면서 나름 또 알토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뭐 최승우, 김영현, 서민수 선수도 이제 백업으로서 맞아요. 네. 좀 경기를 많이 띄워줬죠. 자, 그런데 정규 시즌은 참 해피했는데 말이죠. 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결과적으로는 1승 3패로 떨어졌습니다. 1차전 졌고 네. 2차전 이겼는데 결국 3, 4차전 내리 원정에서 이제 패하면서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정규리그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허무하게 좀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즌 성적 봤을 때 조우 씨는 좀 어떠세요? 사실 뭐 정규 시즌만 보면은 사실 최고의 시즌이지 않았을까. 근래 DB가 참 이런 성적 거둔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와이어 투 와이어를 했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뭐 더 할 나위 없었다. 네. 딱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진짜. 너무 행복했다. 너무 그러니까 올 시즌 제가 DB 경기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직관도 갔을 때 몇 번 가셨죠? 근데 직관? 직관 그래도 한 제가 6-7번 가지 않았을까요? 거의 뭐 시즌권 끊으셨네요. 네. 근데 가면서 느꼈던 거는 웬만하면은 안 지겠다. 상대가 누구든 웬만하면 좀 뭐 무난하게 이기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올 확실히 시즌은 다르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직관을 다녀보셨으니까 그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직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손에 땀을 쥐는 경기들을 보다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시즌이 않았나. 어. 확실히 네. 느낌이 달랐고
그렇게 어쨌든 뭐 리그 자체는 대단히 좋았다. 네. 성적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좋았던 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주성 감독이 이제 정식으로 부임한 첫 해에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부 이제 1위를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산 7번째 정규리그 1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변입니다. 맞아요. 사실 네. 저희가 시즌 전방 여러분들 뭐 농알못이다 이렇게 비웃으셨지만 저희가 뭐 6위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랬지만은 다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말해서. 본인도 그렇게 그 그죠.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봄농구 하는 게 목표라고 했었어요. 김주성 그러니까요. 감독도. 왜냐면은 네. DB는 그동안 3시즌 연속 6강 플레이오프를 못 나갔던 팀입니다. 암흑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6강만 나가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1위를 차지한 건 그야말로 대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7-18 시즌 이후 6시즌 만에 1위고요. 이제 19-20 시즌에도 정규리그 1위를 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뭐 쳐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게 시즌이 완벽하게 다 끝나기도 전에 리그가 이제 종료되기도 단축 했고 시즌이었군요. 그런 그 뭐 플레이오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1위입니다는 해주는데 약간 네. 이게 공식 기록에 인정이 안 되는 건지 그러게요. 그래서 다들 6시즌 만이라고 해서 어쨌든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당당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DB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좀 이긴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뭐 가까스로 손에 땀을 쥐고 이런 맞아요. 정규리그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LG가 막판에 좀 따라오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네, 벌려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막 쫓기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별로. 뭐 억텐이었다. 막판 억텐 긴장감. 약간. 그렇고요. 뭐가 좋아졌냐 봤을 때 공격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DB가 아, 사실 맞아요. 공격이 좀 아쉽다. 저희도 수비에 비해서 그 얘기를 지난 시즌 리뷰 때 프리뷰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평균 90득점에 가까운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89.9점을 기록을 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3점 슛인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점에서 3점 슛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외국인 선수를 잘 영입한 게 역시 뭐 네. KBL은 외국인 선수가 맞아요. 절반한다. 맞아요. 그 로슨 선수가 그 전에 원래 지금은 손호인데 네. 그 원래 뭐였죠? 그 캐롯일 캐롯. 때 맞아. 네. 캐롯일 때도 이게 되게 리그에서 탑 3 안에 드는 외국인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장점이 뭐 어떤 걸로 꼽혔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활약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내외곽도 요즘에 막 센터들이 나와서 3점을 던지고 이러잖아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이 선수는 진짜 약간 완전 완벽한 롤 플레이어로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내외곽을 되게 유연하게 활동 범위가 넓다. 네네. 골 밑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통 센터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잘 선택을 한 게 됐네요. 전략적으로 그쵸. 봤을 때. 네. 결국에는 로슨 선수가 또 3점을 많이 꽂아주는 역할을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평가가 우리 참 애매한 참 힘든 위치에 놓였었던 김종규 선수가 좀 외곽으로 이제 덜 나오고 골밑 포스트를 좀 전담할 수가 있게 됐다. 이것도 하나의 좀 좋은 영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 김종규 선수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로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많이 나가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대의 외국인 선수들은 골밑을 사수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도 누군가는 이제 어쨌든 사수를 해야 돼요. 골밑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김종규 선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규 선수가 외국인 선수들이랑 매치가 많이 됐어요. 올 시즌에.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외국인 선수는 외국인 선수로 맞불을 놓는데, 그쵸. 맞아요. DB 같은 경우는 우리 로슨이는 그냥 내외곽 다 프리롤이야. 대신 김종규가 다 맡아줘. 그러니까요. 상대 외국인 선수를. 우리 월드컵 보면은 네. 메시가 활약하기 위해 나머지 선수들이 다 메시를 위해 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이런 어떤 프리롤을 해주면은 그걸 채워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롤을 맡은 거네요. 사실 이렇게 눈에 그쵸. 딱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DB의 이런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쨌든 김종규가 3점 슛 부담을 덜다 보니까 전반적인 팀의 슈팅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쵸. 맞아요. 라는 분석을 네. 해주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상재도 덩달아 이제 골밑 수비에 대한 부담, 진짜 다 김종규한테 맡긴 거군요. 김종규가 사실상 한마디로. 많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또 강상재 선수도 이번 시즌은 뭐 포지션 변경을 했잖아요. 원래는 네. 좀 골밑 쪽에 있었는데 좀 외곽으로 나올 수 더 있게 나오죠. 됐죠. 네. 이제 완벽하게 3번 포지션으로 스몰 포워드 포지션으로 이제 그래, 변경을 우리 하면서 프리뷰 할 때 이게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상재 포메에 체중을 성공하느냐. 많이 줄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외곽에서의 좀 슈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덩달아 또 3점 슛 성공도 맞아요. 좋아졌고,
또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뭐 알바노나 박인홍 외곽에서 맞아요. 뭐 또 좋은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인 씨가 꼽아주시는 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3&D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네네. 이 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데 이게 그 농구는 5명이서 뛰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정도의 역할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로슨처럼 아니면 알바노처럼 막 드리블이 현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리딩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정도의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이 선수가 되게 에너지틱하고 그다음에 3점 하나는 잘 던져요. 수비를 잘하고. 뭐 근데 하나 잘하는 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맞아. 그런 선수가 만약에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는 환경에 놓여지면은 이 선수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DB 올 시즌은 약간 알바노, 로슨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팀에 있다 보니까 뭐 박인홍 선수나 김영현 선수에게 많은 역할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딱 거죠. 장점만 살릴 수 있는 네네. 그 정도 역할을만 부여할 수가 있게 된 그러니까 거다. 수비 때는 상대팀 에이스 뭐 가드나 이런 선수들을 너가 그 높은 에너지 레벨로 그 전담 마크를 해라. 수비에 집중을 해라. 그러고 공격 때는 너 뭐 드리블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 공 오면 그냥 쏘게만 해. 공 오면 슛 쏴. 3점 슛.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딱 좀 명확히 이 선수가 심플하네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주니까 그 선수들이 더 살아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이른바 이제 3&D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점과 이제 수비만 전담하는 네네. 딱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DB에서는 박인웅과 김영현이다. 네. 이 두 선수가 어쨌든 3점을 자신 있게 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네요. 맞아요. 본인의 장점을 네. 살리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뭐 DB의 또 색깔이기도 합니다만, 또 김주성 감독 들어서면서 또 약간 다른 결의 트리플 포스트 이른바 이 전략이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떤 겁니까? DB 산성이라고 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트리플 포스트라는 게 원래는 농구가 골 밑에 많이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네.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별로. 너무 밀도를 높게 해놓으면.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그리고 석점을 넣을수록 득점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DB는 조금 다른 게 어쨌든 로슨, 강상재, 김종규를 골 밑에 세우고 일단 골 밑 수비부터 탄탄하게 하는 거죠. 3명을 그냥 다 네. 몰아 넣는군요, 네. 일단은. 이게 왜 장단점이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석점은 3점인 대신 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2점인 대신 넣기가 쉬워요. 그렇죠. 뭐 산수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산수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골 밑을 좀 탄탄히 하고 2점 수비를 확실히 하고 뭐 석점 줄 거는 주고. 기본 네. 전제가 그거네요. 그러면 기본 전제가 우린 이거예요. 2점만 확실하게 맞자. 이거는 확실히 막자. 우리는 확실히 맞고 우리가 또 석점을 잘 하니까 우리는 석점 넣고 상대방이 뭐 석점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플레이를 했죠 이번에. 그러면은 이야기로는 네. 공격 때는 뭐 이렇게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 로슨 선수의 또 그쵸. 움직임,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 3명이 수비 때만큼은 골 밑에 다 모여가지고 2점 슛을 막는 데 그쵸. 집중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규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했잖아요. 고된 역할을. 근데 사실 김종규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강상재 선수나 로슨 선수가 옆에서 같이 붙어주는 거죠. 수비 때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둘이서 누구 한 명을 맞다 보면은 네. 그냥 비어져 있는 비는 선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또 쉽게 득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셋이 같이 맞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김종규는 너무 힘들었겠는데? 그럼 공격 때도 외국인 선수랑 상대, 수비 그렇죠. 때도 외국인 선수 혼자 상대. 올 시즌에 진짜 힘들었어요. 김종규 선수. 네. 마당수의 역할을 네. 좀 해줬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거 같아요. 적어도 접하기로 그동안의 DB의 트리플 포스트는 어쨌든 DB 산성이란 말이 나올 만큼 수비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올해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도 이 트리플 포스트가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는 모습. 맞아요. 그러면서 득점력이 네. 또 크게 또 늘어나는 강화되는 모습이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DB 그 동부산성 뭐 이렇게 불릴 때는 다 이렇게 득점할 때도 공격할 때도 좀 그 코트 안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공격하는 수비와 공격이 다 똑같이 골밑 안에 몰려 있는 네네. 상황이었군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올 시즌이 조금 다른 거는 뭐 로슨, 강상재 선수 모두가 이렇게 외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근데 상대 맞기 더 까다로워졌네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 신장 차이에서는 미스매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곽을 이제 막 외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밑 수비를 주로 하는 선수들은 기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들도 좀 거둘 수 있었던 점이 이번 DB 트리플 포스트 전략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또 공격에서의 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좀 더 역동적인 어떤 좀 움직임을 네네. 볼 수 그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이거 참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은 대체로 어쨌든 부상이 별로 없었어요. DB가 참 근 몇 시즌 만에. 그쵸. 정규 시즌 중에는 뭐 그렇게 막 심각한 뭐 이탈은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막판에 뭐 강상재 선수나 뭐 일부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네. 깨끗한 시즌. 그렇죠. 저희가 의료진 갈아야 된다 뭐 이런 다행이었다. 얘기가 다행이었다. 갈았는지 관리를 좀 잘했는지 부상 네네. 악재가 참 없었고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이 풀 전력 전설의 1군만 DB가 가동되면은 상위권 우승권도 갈 수 있다는데 정말 입증을 그렇죠. 해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풀전력이면 우승권 한다니까요. 이상범 감독이 참 안타까워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뭐 김주성 감독이 관리를 잘한 덕분인지 풀 전력으로 정규 리그를 올 시즌 보냈고 역시 1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그 백업 자원들이 그래도 제 몫을 좀 해준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뭐 네. 최승우, 김영현, 박인웅, 서민수 나름 출전 시간을 잘 안배를 해주면서 주전들이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또 네네. 마련을 해준 점. 특히 DB가 많이 뛰는 농구니까 이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상원 감독도 부임 초반에는 뭐 선수들을 좀 많이 이제 기회를 주고 이러기도 했는데, 근데 많이 기회를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면서 어쨌든 뭐 득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나온 이 백업 선수들이 득점도 마찬가지고 뭐 그 박인웅 선수는 뭐 3점 슛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인 뭐 그 경기 활약을 보여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하여간 뭐 일인데 네. 좋은 점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꼽으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꼽아보면 이 정도였다. 공격력 참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 3&D나 트리플 포스 전략 주요했고 또 부상 없었고 백업 탄탄했다. 아주 좋은 일들 해피한 일들 가득했는데 아쉬웠던 점. 근데 왜 우승을 못했냐 이겁니다. 오늘 본론이야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왜 못한 거야? 왜 이게 플레이오프에선 그렇게 무너진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연하게. 확연하게 달라졌다. 네. 팀이. 그러니까 사실 이 DB가 정규 시즌 끝나고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네.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4강 플레이오프부터 시작이었고 그렇죠. KCC는 6강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완전 아래부터 시작하니까 토너먼트. 그러니까 6강이 끝나고 우리한테 오기까지 2주간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게 2주 동안 뭘 했는지 약간 팀이 너무 의문이 들 달라졌어. 정도로 다른 팀이 돼버렸어요. 네. 그 뭐 여전히 미스테리긴 합니다만 네. 하여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거죠. 하여간 그 그쵸. 2주 동안. 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역사를 새로 쓴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DB가 2007, 2008 시즌 이후 16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챔결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맞아요. 역대 최초로 1위 팀이 5위 팀에게 패하는 KBL의 새 역사를 또 쓰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정규리그 1위 팀이 4강에서 탈락하는 여러 가지로 그렇대요.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래도 KCC가 또 5위 팀이 네. 우승하는 그 기록을 세웠기 결국에는 네. KCC가 우승을 하긴 했기 네.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록. 아니 그거 네. 이따 물어볼게요. 왜 진 것 같아요 KCC한테 경기 봤을 때? 일단 KCC가 준비를 잘했고 기본적으로 DB라는 팀을 잘 파악을 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단기전에 좀 약한 것도 있어 또. 근데 우리 이번에 사실 오랜만에 첫 선을 보인 거잖아요 단기전에. 근데 사실 DB가 그동안 네.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단기전에서.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 KCC의 멤버가 우리 멤버와 약간 상성이에요. 서로. 네, 서로. 근데 KCC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상성이다. 그렇죠. 네, 상성이다 보니까 조금 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필 그런 게? 만나도 왜 하필 KCC를 그쵸. 만났냐. 차라리 뭐 진짜 아까 LG나 SK나. KT나 SK를 오히려 더 만났으면은 상위권 팀을 상황이 만났어도.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KCC가 5위지만 DB 입장에서는 5위가 아닌 팀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정규리그 때는 우리가 KCC 상대로 5승 1패로 절대 우세였거든요. 그 단기전에서는 왜 상성인데 결과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건 일단 KCC가 정규 시즌 내내 부상이 좀 심했었어요. 여기가 부상 악재가 많았어요 네. 올해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 전력으로 제대로 붙어본 게 근데 설마 그 풀 전력이 가동된 게 맞아요. 하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풀 전력은 우리는 S 등급의 뭐 팀이에요. 근데
KCC는 풀 전력을 다 모으면 SSS 등급의 팀인 거예요. 저희가 시즌 프리뷰 할 때도 이제 KCC가 슈퍼팀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1위로 꼽았죠, 예상을. 맞네. 1위로 꼽았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 뭐 팀 멤버가 좋은 건 맞아요. KCC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은 KCC가 풀 전력에 계속 유지됐다면은 정규리그 우승은 좀 더 치열했을 수도 있다, 경쟁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DB가 압도적이었을 거다. 네. 근데 단기전과 어쨌든 정규리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KCC가 아무리 막 잘했어도 그래도 DB가 정규 시즌을 우승했을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의 부진이 좀 뼈아프다. 특히 강상재와 김종규 두 선수가 정규리그와는 완전히 또 다른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강상재 선수가 많이 부진을 했던 게 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그 로슨과 알바노에서 파생되는 좀 그 효과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좀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은 정규 시즌에도 막 강상재 선수가 막 볼을 계속 오래 잡고 막 드리블을 하고 상대방을 제치면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노와 로슨 선수의 그 서로의 투맨 게임에서 이렇게 벌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패스를 주면은 슈팅을 하고 그런 게 나오는 그 찬스들을 살리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바노와 로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KCC가 굉장히 강하게 집중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상재 선수에게 좋은 공이 못 오는 거죠. 네, 찬스가. 그러다 보니까 강상재 선수도 조금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뭐 부상도 있다 보니까 제 컨디션이 완전 100%가 아니니까 그걸 또 실패하고 그럼 우리 김종규가 또 외곽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 A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계속 노출됐던 거죠. 지난 시즌 DB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3&D 전략을 아까 썼다고 했지만 이 3&D 하던 선수들도 덩달아 골밑안으로 막 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자기만의 이제 장점을 못 살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CC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노와 로슨을 잘 묶은 거. 두 외국인 선수를 이게 가장 뭐 차이점이었다. 우리는 2주 동안 그걸 왜 준비를 못했냐 대응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규 시즌에 1위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왜죠? 우리가 정규 시즌에 잘했잖아요. 네. 준비를 잘했고 뭐 그게 먹혔고 그러니까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랬구나. 네. 그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뭐 KCC 우리가 정규 시즌에 5번 이겼고 뭐 해보면 하지.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 2차전 때 우리가 홈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2승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부산을. 깔끔하게. 네. 거기서 2승을 못한 게 이 플레이오프가 꼬인 게 아닌가. 1차전부터 졌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안 통하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안 통한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내부에서도. 그리고 뭐 2차전에 이겼지만 근데 이따 나오겠지만 또 3차전에 뭐 사건 사고 있고 이러다 보니 팀 분위기가 수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DB가 어쨌든 정규 시즌에 3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력을 극대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3점이 하나 둘씩 터지다 보면 이게 농구도 어쨌든 분위기의 게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분위기를 확 가져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상대가 3점을 또 견제하면서 우리는 또 거기서 나오는 찬스로 2점을 기록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그 득점의 그 점수 차를 늘려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KCC가 그랬을 때 3점으로 다시 맞불을 놓는다든지 이게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KCC가 기본적으로 잘했구나. 맞아요. 준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3점 성공률을 좀 3점을 쉽게 던지지 못하게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전된 거죠. 우리가 잘 쓰던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3점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우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려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럼 더 벌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 언론에서도 기세에 눌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KCC가 이렇게 막 압도적인 기세를 막 계속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걸 DB가 막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1위 팀 다운 기세가 전혀 보여주질 못했다. 우리가 사실 리드를 좀 했어야 되는데 분위기 같은 것도 그런 지점이 좀 단기전에 어쨌든 약한 모습이 이번에 나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로슨 선수도 막혔는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체력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규리그의 그 누적된 피로가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요거는 뭐 핑계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보시기에. 근데 뭐 확실히 좀 많이 뛰긴 했죠. 어. 로슨 많이 선수가. 뛰었어요.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뛰었어요. 왜냐면 김준성 감독 스타일 자체가 이제 보통은 득점을 이렇게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팀이 있고 실점을 하자마자 잡고 바로 올라가는 팀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였거든요. 거의 뭐 개겐 네. 프레싱 하듯이.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게 농구인지 탁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탁구는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서로 그냥 핑퐁이다. 엄청 핑퐁. 그냥 근데 서로 그거는 뛰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사람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네.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NBA 팀 중에 피닉스 선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전략 중에 하나가 런앤건이라 그래가지고 7초 안에 모든 걸 끝내라. 오. 그러니까 공격을 그냥 우린 뭐 24초로 주어지는데 그렇게 아니라 그냥 7초 안에 공격하고 공격 시간 와. 다 쓰지 말라. 어, 오. 빠르게 공격을 빠르게 해라. 뛰어라. 너무 죽을 맛 아니야 선수들? 아니 시간이 넉넉한데 왜? 근데 우린- 중요한 건 어. 우리는 트리플 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스트는 골 밑에서 골 밑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빡투박이야, 빡투박. 빡투박이야, 어. 빡투박.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어쨌든 체력이 누적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프리시즌 때 김주성 감독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다고는 하던데 맞아요. 기사를 보면은 거의 히딩크였던 거죠. 그래서 정규리그 때까지는 그게 잘 됐지만 단기전에서 결국에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봄농구를 목표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막 봄농구에서 챔피언 결정전 바로 가겠다. 물론 목표를 세우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목표를 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쨌든 프로업을 진출하는 것을 맞춰서 그 정도에서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모로 좀 단기전에서는 그런 안 좋은 지점들, DB가 갖고 있던 약간의 그 우려 지점들이 한 번에 좀 터져 나온 지점이고 네. 또 뭐 굳이 또 꼽자면 뭐 강상재 선수는 또 막판에 약간 부상도 있었고 김종규 선수도 약간 부상 있잖아요. 네네. 네, 몸이 둘 다 안 좋았어요. 그 두 선수가 네. 컨디션 좀 난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맞물렸던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KBL을 거의 뒤흔들었던 이 3차전 이 오심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이게 오심은 맞죠. 맞아요. 이거 리그에서도 인정을 된거 아닙니까? 네. 협회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 DB가 이거는. 이제 이 3차전 이후에 심판 설명회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KBL에 결국에는 이제 열렸을 때 네. 기사에 따르면 이제 DB가 KBL에 총 40개 항목의 이의를 제기했는데 심판부가 10개 가량을 이제 인정을 했다 오심이라고.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그러니까 양 팀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은 판정이 4개나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편향적인 판정이 나왔고 잘못된 판정이 나왔다는 거를 심판부조차도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네. 이 경기는 어쨌든 오심이 확실하게 나왔던 경기다. 우리가 아니 할 수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게 김종규 선수가 이날 로반칙으로 퇴장을 당했거든요. 되게 일찍 그것도 근데 그 파울이 5개였는데 2개는 오심, 2개는 어쨌든 파울은 불렸는데 김종규 선수가 불린 그 파울의 기준으로 KCC 선수는 불리지 않은 거죠. 네. 그게 너무 명확하게 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개 중 4개가 잘못된 판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종규 선수는 핵심인데 그렇게 또 일찍 5반칙 퇴장 당했으니까 또 타격이 컸고 12분 퇴장. 이게 말이 됩니까? 농구가 40분인데. 축구로 치면 한 전반 몇 분의 퇴장 날까 봐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하석주 퇴장.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전반 선취골 넣고 그 막 수준이라니까요. 그 전반 한 20몇 분째 퇴장 나가는. 그리고 KCC에서 라거나가 엄청 잘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때. 거의 그 방송 중계하시는 분들이 이거 재방송이 아니냐. 예전에 모비스에서 뛰던 거 다시 틀어주는 거 아니냐. 거의 그 그러니까요. 수준이었거든요. 돌아온 라거나. 우리 막 한국 국대에서 맹활약하던 네.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DB에는 라거나를 막을 수 있는 게 김종규밖에 없어요. 다른 대체자가 없어요. 그 김종규가 근데 5반칙에서 나갔다?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누가 들어? 서민수가 들어와서 라거나를 막아야 돼. 역부족이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왜냐면 그러면 보통 외국인 선수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로슨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위디가 들어와야 되는데 위디는 로스만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닫고 있는 거네요. 김종규가 해줬던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DB가 해왔던 공격이나 수비의 그 밸런스는 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3차전이 결국 분수령이었는데 시리즈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록도 있을 거예요. 3차전을 이기는 팀이 그 시리즈를 거의 이겨요. 대부분의. 그 우리가 이기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가장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근- 3차전을 내주니까. 그때 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 졌지만 2차전 이겼기 때문에 네. 원정에서 우리가 연승으로 이어갔으면은 4차전까지도 그쵸. 분위기 네. 잡고 갈 수 있는 건데 3차전마저 이렇게 딱 져버리니까 우리 분위기가 확
꺾일 수밖에 맞아요.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최준용과 그 디들 로슨 리뷰하는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네. KBS 스포츠 뉴스에 나온 표현이에요. 공영방송의 표현입니다. 공영방송 표현. 주짓수를 하지 마세요. 최준용 선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KBS에서. 그 타이틀이 주짓수를 하지 말라. 코트에서는 주짓수를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최준용의 행동이 주짓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거의 공영방송에서 네. 표현할 정도였어요. 네. 그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로슨이 공을 던진 것도 사실 문제. 정확히 한번 상황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가죠.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골 밑에서 로슨과 최준용이 몸싸움을 했어요. 몸싸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최준용이 로슨의 왼팔을 잡고 뒤로 돌리는 행위가 나와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팔을 걸면서 거의 어깨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 반칙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 어깨가 빠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슨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최준용 등에다 던집니다. 등에다가 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반칙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최준용은 일반 파울. 그냥 일반 파울. 근데 로스는 U 파울이 나왔어요. 파울? 스포츠맨 파울이라고 더 나쁜 거거든요. 비신사적 행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U 파울은 문제가 뭐냐면 자유투도 주는데 공격권도 줘요. 상대한테.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되게 나쁘네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럴 거면 둘 다 U 파울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신사적인 거는 최준용도 마찬가지였는데. 둘 다 U 파울을 줬으면 그래 뭐 로슨이 공 던진 것도 사실 잘못이야. 그렇게 이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 왜 최준용은 일반을 주고 로스는 유파를 주냐. 그러니까 아까 잣대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저도 막 그렇죠. 짤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포함해서 하여간 경기 내내 뭐 이런 정말 약간 DB 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화가 나는 판정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근데 작전 타임에 김주성 감독이 이게 경기 후반쯤에 그냥 제대로 해. 그래야 내가 뭐라고 하지. 아니, 그것도 있었고 김주성 감독이 경기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게 뭐 파울을 당하거나 이러면 막 항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해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아마 심판 설명회를 염두에 둔 얘기 경기에 집중해라. 네. 그것도 있었고 김주성 감독이 작전 타임에 한 말 중에 이럴 줄 알았잖아. 뭐야 그건 또 왜?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왜?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약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홈콜이나 아니면 이렇게 홈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경향성을 보인다. 자, 그럼 정확히 약간. 질문해볼까요? KBL이 원래 홈콜이 유명한 겁니까? KCC가 홈콜이 유명한 겁니까? 대세는 KCC 콜이 조금 그래요? 이게 네. 장판콜이라는 장판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장판콜이라는 네. 뭐 속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KBL 50 너무 많다. 진짜 뭐 경기 심판들 왜 저렇게 하냐 하고 보면은 그 팀 경기더라. 아니 이거는 근데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판콜로 가면 안 되긴 해요, 사실. 안 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장판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KBL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 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리그의 문제로 봐야지 한 팀에 쟤네 팀이랑 붙으면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심판들이 문제다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말 특정 팀만 막 수혜를 본다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전반적인 심판의 수준의 문제인 건데 뭐 우리가 팀을 조롱하기 위한 그 용어로 계속 쓰이는 거죠. 우리 팀이 당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뭐 야구도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쵸. 특정 팀이 수혜를 본다 막 그런 맥락인 스트라이크 거군요. 존도 막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만 그런 팬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쵸. 더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에 못 온 다른 팀들이 다른 팀들 팬들도 이제 프로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계속.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반 KCC 연대가 좀 뭉치는 그 플레이오프 순간만큼은 그쵸.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결국엔 우승까지 해버렸으니 그쵸. 좀 논란이 있을 법한 우승이 될 수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이 3차전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서 4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4차전을 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DB를 좀 응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DB가 이제 서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란 듯이. 좀 크게 졌어요. 근데 제가 플레이오프 다 봤거든요. 4차전은
진짜 못했어 우리가.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아니, 진짜 어. 너무 못하긴 했어요. 이날은 특히. 근데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고. 아니 근데 이게 3차전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사실 분위기가 그쵸. 야 분위기 꺾인 거 영향도 아닙니까? 있었겠죠. 맞아요. 솔직히 네. 우리가 3차전 이겼으면 또 4차전 기세 올라서 농구도 기세인데 그럼요. 모르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뭐 2차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3차전을 했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게임이 더 남았으니까. 맞아. 근데 벼랑 끝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게임 지면 진짜 우린 탈락한다. 맞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농구를 하고 싶어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 있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대로? 뭐 심판 설명해서 우리 오심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미안. 이게 뭐야? 미안 다음부터 잘할게 뭐 이거야? 네. 아니 김주성 감독은 심판 설명에 참여하느라고 훈련도 지도 못했다는데 이날. 그쵸.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서울 올라갔잖아요. 부산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만 다 손해 본 거잖아. 아니 이게 우리가 저 국제 대회 나가서도 참 우리 대표팀도 이렇게 오심을 당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DB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서명 받아. 우리 원주 시민 36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라도 재경기 안 됩니까? 스위스전처럼. 그러니까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가 안 됩니까?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 우리 저 원광수 시장 뭐 하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생각이 드는 게 그 2019 시즌이었나요? 그때 우리 그냥 공동 1위 됐을 때 SK랑. 네. C에서 막 뭐 이거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공동 우승으로 끝내지 말아라. 원창묵이 단기전 한 번 더 하자. SK랑 했었잖아요. 원창묵이 그 얘기 했던 것 같다. 근데. 그래서 한간에서 욕 좀 먹었었잖아요. 스포츠 아니. 정치가 끼어드냐. 그리고 사실 시민 구단도 아니긴 한데. TV 프로인데 원주 붙었다고 뭐. 나름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네. 원광수 시장님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 좀 아쉬운데요. 원광수 시장님 농구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뭐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로드FC 좋아하시나? 하여간 이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DB의 실력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게 운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약간 외적인 요인으로 악재도 인한. 있었고 이게 이런 거 참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근데 KBL이 고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은 사실 농구도 그렇고 뭐 지금 사실 프로 스포츠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팬 유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나 같아도 안 보겠어. 나 같아도 저만 해도 3차전 보고 농구 그만 볼까 이제 4차전 맞아요. 보지 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뭐 심판 욕 안 먹는 프로 스포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최소한 좀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네. 어쨌든 KBO도 올해 ABS를 도입한 것도 그 맞아요. 일환 중 하나인 네. 거고 뭐 축구도 VAR 도입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있는 건데 농구는 제가 봤을 때는 맨날 뭔가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뭐 제재도 손방망이로 나오고 뭐 맞아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올 것 같아요, 시즌도 계속. 특히 뭐 이 오심뿐만이 아니라 그 오누아쿠 선수 그 논란? 네, 그러니까 파울을 되게 심하게 상대를 부상 입히는 그걸 했는데도 아니 그게 그 성명 그 발표가 웃겼어요. 이 선수가 이 선우 팀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생각해서 그것은 마치 우리 재벌들을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풀어줄 때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을 생각해서 감형해 주듯이. 그러니까. 웃겼어요. 되게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상관이 없는 상관관계가 없는 네네. 이유를 가지고 감경을 해주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것까지. 어떤 어쨌든 거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올해 사실 KBL이 좀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중도 그렇죠. 좀 늘고 재밌어졌다 경기가. 맞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운영에서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 참 물 들어올 때 노 부러뜨리는 꼴이 되니까 진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구멍 내고 있어? 구멍 내고 있어. 구멍을 애써 왜 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 해봤고, 자 그리고 우리 김주성 감독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참 잘했는데 단기전은 역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1년차 정식 감독이다 이게 보니까. 경험의 차이인 그렇죠.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네. 경험 쌓아야 되고 솔직히 그리고 김주성 감독도 뭐 이렇게까지 잘할 줄 알았겠습니까? 데뷔를 못했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갑자기 막 1위하고 4강까지 갈 줄 알았겠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컸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플랜 B가 그렇게 딱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베스트 5다 보니까 로슨 선수와 알바노 선수 중심으로 이 공격 전략을 짰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김종규 선수가 만약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위디 선수가 들어오는 게 더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수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바꿨을 때의 공격 전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또 경험으로 계속 나아져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올 시즌 직관을 한 번 갔는데
KT랑 했었던 경기인데 그 경기를 졌어요. 근데 그 경기가 딱 이번 KCC와의 경기랑 비슷했어요. 아, 약간. 복선이었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로슨 선수와 알바노 선수의 투맨 게임이 안 되니까 공격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가 풀어나가지를 못해주는 거죠. KCC가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분석을 했겠구나. 네네. 대응법을. 그러니까 근데 그랬을 때 약간 유현준 선수가 들어왔을 때 좀 공격이 풀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플랜 B나 아니면 바로 다음 플랜으로까지 준비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대비하면서는. 거기는 뭐 김인성 감독 사실 뭐 우리가 뭐 완벽하길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육각형 감독이 어떻게 근데 또 당장됩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알바노의 역할을 대체하는 선수였죠. 어차피 유현준 선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유현준 선수도 상무에서 제대하자마자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팀에 부상도 완전히 있었고. 완전히 네. 녹아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이렇게 거고. 지난 시즌보다 사실 올 시즌에 기대되는 선수인 거죠. 유현준 선수는. 네. 어쨌든 DB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뭐 김정 감독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요. 맞아요. 이거는 네. 당연히 거쳐야 네. 되는 어떤 통과 의뢰일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이걸 네. 바탕으로 내년 시즌 다음 시즌 계속 네. 잘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 이게 시즌까지. 네. 또 우리가 1위 정규리그 1위를 해서 더 이런 아쉬움이 그래요.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김정 감독 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DB 는. 아쉬운 거지. 아쉬운 어. 거지. 그러니까 유니폼에 별 하나 더 박을 수 있었는데 못 박은 게 아쉬운 그렇지. 거지. 그건 뭐 뭐 너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원형적 사고를 요즘 부르잖아. 긍정적인 사고를 바꿔보면은 우리 봄농구에서 1위 팀 KCC와 붙어서 아쉽게 떨어진 거다. 아니면 내년에 반지 디자인 더 예쁘게 할 수 있게 됐잖아. 이거 럭키 비키잖아. 아 맞아요. 네. 어쨌든 네. 올해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사실 거의 뭐 플레이오프에만 집중되는 네네. 거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들을 한번 꼽아보죠. 일단은 최고의 선수 네. 정호 씨는 누구 꼽을 거예요? 저는 이선 알바노. 역시 이선 알바노다. 네. 마킹까지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DB가 매년 시티 유니폼이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아. 원주시와 관련된 유니폼이 콜라보를 해서 원주시와 콜라보였는데 올해가 간연 유원주였을 거예요. 저 진짜 시티 유니폼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서드 유니폼이나 한정 리미티드 유니폼은 야구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야구는 대체로 조금 예쁜 유니폼들이 그래도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시티 유니폼만큼은 네. 대대로 안 예뻤던 아니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색감도 별로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주세요. 시티 유니폼은 안 예쁜 게 핵심입니다. 왜요? 왜? 예쁘면 안 돼요. 왜? 왜 예뻐야 하죠? 그 원주라는 정체성만 담고 있으면 돼요. 아, 원주가 안 예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예쁜 게 오히려 희소성이 있다. 수집가들이 수집욕을 불러일으킨다. 왜냐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거요, 요거?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조금씩 바뀌어요. 색깔은 조금씩 바뀌는데 그 줄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근데 뭐가 간연 유원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간연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그렇구나. 그림도 되게 은은하게 넣어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지난 시즌은 장미였나 막 지난 시즌 그랬고. 장미였고 저저번 시즌에는 근데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네. 아니 솔직히 KBO 야구도 편차가 커요. 잘 만드는 데 있고 못 만드는 데 있고. 제가 봤던 그 라이온스 무슨 이상한 그지 같은 옷 있더만 왜 또 그래? 그 라이온 킹 유니폼 그거 그지 같던데? 왜 또 특정 팀을 이렇게 그게 희소성이라면서. 희소성이야 그게. 그게 희소성이야. 대구의 자존심이야. 근데 그게 희소성이다. 그거 그래. 지금 구하려면 못 구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거 어떻게 구할 거야 라이온 킹?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거 회자 될 수도 있어. 알고 맞아. 보니 재평가. 알고 보니 괜찮았다. 야 라이온 킹 나중에 라이온 킹 2 실사화 개봉하면 뭔 소리야? 진짜. 대평가. 어쨌든 근데 제가 뭐 얘기하다 얘기 나온 거야. 유니폼을 알바노. 제가 유니폼 2개 샀는데 그래요. 홈 유니폼은 강상재 마킹을 했고 아. 시티 유니폼을 이제 알바노 마킹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알바노 선수가 올 시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슨이 아직 재계약을 안 했거든요. 로슨 뽑으실 건가요, 두 분? 아니 근데 일단은 알바노 왜 꼽은 거예요? 네. 많고 많은 선수 중에. 그러니까 사실 알바노는 뭐 안 뽑을 이유가 없죠. 근데 뭐 왜냐면 강상철 뽑을 수도 있고 뭐 올 다 시즌 있는데. 국내 선수 MVP였고 아 그렇죠. 근데 나 이거 하나 궁금한 게 국내 선수가 아닌데 왜 국내 선수 MVP를 줘요? KBL에. 아시안 쿼터는 국내 선수로 아시아는 하나다. 아시안 하나다.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해. 대동아. 그래요? 근데 아시아가 원래는 일본만 됐었는데 네. 이제 필리핀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아시아 쿼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를 봐줘야죠. 아니 등록이 국내 선수로 돼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국내 선수 MVP를 탔을 최초죠. 어쨌든 최초죠. 외국인 선수가 받은 건 최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그 아시아 쿼터 선수로 봐도 최고였어요. 그렇죠. 네. 역대급이죠. 아시안 쿼터 역대급. 그리고 사실 DB에 이렇게 리딩 그러니까 우리 코트에서 상대편 코트까지 끌고 나가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경기를 읽으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3&D의 장점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말은 리딩할 선수가 없다는 걸로도 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알바노는 그게 되는 선수였고 그게 된 선수를 넘어서 유일한 선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볼을 배급하는 또 지인도 지휘하는 역할을 그쵸. 이 코트 내에서 해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알바노가 리딩만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 자기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쵸. 그냥 터프샷 때려넣고. 아니 그리고 3점 슛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선수죠. 답답하면 자기가 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얘가 뭘 할지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옵션이 많으니까.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시스트가 리그 2위인데 3점 슛 성공률도 리그 6위예요. 그러니까 쏠지 아니면 줄지. 아니 돌파할지 안에서 갈지 밖에서 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지? 헷갈리지? 그러면은 올해 DB 농구의 상징은 이선 알바노다. 그쵸. 이 알바노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못 갔다. 안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알바노 선수와 이렇게 뭐 두경민 선수와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역할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근데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는 그리고 되게 득점을 할 거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좀 명확하구나. 네. 나 쏠 거다. 상대도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한다. 나도 알고 경민이 쏜다. 그리고 근데 컨디션 좋을 땐 그걸 못 막는 거지. 근데 컨디션 나쁘면 이제 막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알바노는 옵션이 많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바노는 리딩이라는 게 조금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훨씬 더 다채로운 거죠. 두경민은 리딩을 못했. 아니, 그러니까 두경민은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은 리딩보다는 자기가 득점하는데 그러니까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알바노의 가치가 빛났다. 네네. 국인 씨는 또 그때 다른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저는 강상재 선수를. 강상재 역시 핵심이었는데. 맞아요. 왜 강상재가 최고였습니까? 근데 강상재 선수가 어쨌든 그 DB의 전성기를 봤을 때 윤호영 선수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올 시즌만큼은 윤호영 선수보다도 좀 더 높은 활약을 펼쳤던 시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강상재 선수가 감량을 하면서 높아진 스피드를 어쨌든 이렇게 속공이나 아니면 DB가 빠른 공격 전개 그런 템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받쳐주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의 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상대팀에 비해서. 네. 특히 올해 참 공격 지표가 많이 좋아졌네요. 강상재 선수가. 미들슛 잘 넣었어요. 미들슛 9점 슛이 지난 시즌에는 이제 259개를 던져서 49%였는데 올해는 320개를 던져서 60%. 그러니까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더 던졌는데 성공률은 10%가 늘었다. 맞아요. 그리고 3점 슛도 지난 시즌 123개 던져서 32% 정도였는데 올해 200개를 던져서 41%. 이것 또한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훨씬 많이 던졌는데도. 제가 알기로 올 시즌 초반만 비교하면은 알바노보다 득점 많이 했을 거예요. 강상재가. 막 한 20득점하고 이런 경기도 거의 로슨 다음으로 득점 많이 했을 거예요. 득점이 712점이네. 지난 시즌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 선수 MVP 2위 차지하지 않았나요? 강상재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인 선수 중에서는 1위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 그 시상식에 우리가 다 먹어가지고 감독상부터 해가지고 뭐 혹시 뭐 압도적이었으니까. 베스트 5 뭐 식스맨상 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여간 강상재 선수도 역시 뭐 돋보이는 활약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고 뭐 여러분들이 안 꼽아주셨으니까 저는 올해 DB 경기 하나도 안 봤지만 결국에는 디데릭 로슨을 꼽아야겠네요. 로슨 선수도 없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참 잘 뽑은 덕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알바노가 잘한 것도 강상재가 잘한 것도 김종규가 잘한 것도 사실 로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로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역할을 내 외곽에서 잘 해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유연함 또 자기의 역할이 생긴 거지. 우리 교수님 별명이 로 교수거든요. 로 교수요? 서 교수가 있다면 강원에 서민우 서 교수가 있다면 DB에는 로 교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구 박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농구 박사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되게 농구를 약간 쉽게
낮게 맞아. 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라고 하지? BQ라 그러나요? 농구 네, IQ 그렇죠. 그게 아. 높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득점을 잘 보이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흐느적 하다가 던져. 그럼 들어가네. 그리고 막 흐느적 하면서 돌파하는데 또 돌파도 잘 되고. 저게 되네. 저게 되네. 약간. 그러니까 2점도 잘 쏘고 석점도 특히 올해 성공률 네. 나쁘지 않았고 여러모로 공격에서 1옵션의 역할을 좀 제대로. 상당히 또 잘 해줬다. 잘 뽑았네요. 맞아요. 좀 또 외국인 선수. 네, 문제 로스의 문제는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할지. 재계약 여부가. 그게 문제죠. 여권 사실. 뺏어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뭐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이적을 뭐 안 했어도. 그러니까 원래 저 디디르 로슨도 저 어디였다 그랬죠? 캐롯? 캐롯이었는데 또 DB 온 거니까. 캐롯에서 온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그래요? 임금제물 때문에 노무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너무 문제가 걸려서. 어쨌든 그래도 행복한 농구 했네요. 그럼요. 올해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잘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DB 와서 원주 좋잖아. 근데 되게 좋아했어요. 로슨 선수 막 한국말도 막 조금씩 배우고. 네. 아니 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 시즌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래도 반면에 뭐 올해 참 성적이 좋았는데 그래도 굳이 최악의 선수 꼽아보자면 사실 두 분이 일치된 또 의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모든 DB 팬에게 물어보면 아니 금지인가요? 혹시 금지요? 네, 최악의 선수? 네. 선수가 아닌데. 심지어 선수도 아니야 지금은. 아니 라커룸에 이름이 있어야 선수지. 그건 그렇죠. 두경민 선수입니다. 네, 두경민 선수 뭐 두경민 씨. 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두읍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아니, 금지는 아니죠 아직. 네, 두경민 선수. 네. 두경민 선수 뭐 어떻게 보세요? 올해 보여준 이런 아니 행보. 올해 보여준 게 행보. 행보. 난 뭐 경기를 보여줬다고. 뛰었어요. 근데 올해 뛰긴 안 뛰었어요. 뛰었어요. 초반에 좀 뛰었어요. 뛰었어요? 뛰었어요. 언제 뛰었어요? 초반에. 한 번 뛰었나? 한 아니야, 경기? 뛰었어. 1라운드 좀 뛰었나? 아니요. 그래도 한 10경기 넘게 뛰었을 텐데. 그래요? 네. 아니 시즌 초반에는 아예 못 뛰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11경기는 뛰었어요. 11경기를 뛰었다고요, 두경민이? 그 정도로 잊혀졌군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그 두경민 선수가 사실은 그래도 DB 팬들의 사랑을 받던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나름 또 핵심으로 계속 활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가 그래도 DB 성골이잖아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도. 프랜차이즈예요. 그래도 아니 지금 김종규, 강상재, 그러니까 우리 팀의 주축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다 외부 영입. FA로 데려온 거예요. FA로. 다 FA로 데려왔는데 그래도 두경민은 두경민은, 우리 프랜차이즈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얘네보다 못하냐? 팀에 대한 로열 그게 없어. 경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경기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다 내는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경기와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두경민 선수가 올해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럼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두경민 선수가 팀의 주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 뭐 잘하는 선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박인영도 잘했고 알바노도 잘했고 뭐 심지어 김영현, 최수국까지 잘했어요. 서민수도 잘했어. 백업도 그러다 탄탄했어. 보니까 두경민이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시즌에 이 선수들이 잘해 버리니까 입지가 좁아졌구나. 김주성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플랜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경기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경민 선수가 얘기를 한 거죠. 나 경기 뛰고 싶다. 그때 김주성 감독이 이제 뭐 불만 떴어. 그러니까 팀 전술에 그러면 너가 맞춰라. 너가 맞춰라. 바뀌어야 된다. 맞춰라. 지금 좋은데 어떻게 너를 그러니까 너의 역할을 팀에서 찾아라. 했는데 그래? 그럼 나는 나갈래.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보통 트레이드는 팀에서 팀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선수 본인이 제시를 했다는 기사가 다른 팀에 자기가? 네.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드 해주세요라고 팀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팀이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선수가 직접 트레이드를 시도했다. 네. 그러니까 DB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로 그쵸.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김주성 감독이 알았고 그래서 라커룸 경로했다. 김주성도 경로야. 그래서 라커룸 빼고 바로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우리 팀을 그냥 해치는 행동이다. 올 시즌 전력 외 자원으로 생각하고 가겠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든 상관 안 한다. 핵심이었던 거 상관 안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경민 선수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네.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 원래 DB에 있다가 가스공사로 갔잖아요. 한때 갔었죠. 잠깐. 가스공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DB로 다시 온 거예요. 불만을 자주 띄우는 선수군요. 그러니까 약간 팀 케미스트리를 조금 해치는. 그리고 우리가 DB 얘기하면서 이상범 감독 때도 두경민 선수와 이상범 감독이 싸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태업했고. 태업 논란까지. 네. 여러모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프로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선수였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터진 거네. 이 문제가 처음 왜 발생됐냐면,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시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팀 합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어떤 뭐 본인 개인 병원에 가서 재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코치진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어 왔으면 뭐 또 할 말 없지만.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안 그것도 썼겠죠.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우리는 이미 시즌 전에 그러면 없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못해서 우리의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시즌 중반에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팀 성적이 안 좋으면 참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긴 답이 하고. 되잖아 선수가. 네. 근데 이거는 또 팀 성적 좋으니까 두경민이 그래봐 그래 라콜 빼. 김수성 감독도 아쉬울 게 없는. 또 김주성 감독도 같이 뛰어봤잖아요. 두경민 선수랑. 그렇지. 더 잘 거지. 알지. 더 알지. 그리고 팬들도 어쨌든 이 김주성 감독의 이런 모습을 더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두경민의 행동을 같이 비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성 감독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팬들도 그렇게 막 아니 왜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우리 플레이오프에서 졌을 때 그래도 두경민이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하는 의견이 정말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그치. 나오진 않았던.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사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시즌 프리뷰 때 두경민 얘기를 그때는 한창 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뭐 두경민이 부상 회복해서 잘 하느냐가 관건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두경민 오면 뭐 달라진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뭐 정우 씨였나요? 누가 막 두경민이 뭐 수비는 뭐 약간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둘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댓글에 농알 못돼 두경민이 수비를 못한단다 뭐 이런 식으로 달리기도 했어요. 두경민 오면 달라진다? 제가 두경민 문제가 터질 것 같다고 얘기했었나요 그때? 뭐 글쎄 정확히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네. 하여간 두경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댓글에는 약간 그때 리스크가 있을 거다. 근데 댓글에는 두경민을 상당히 상찬하는 댓글을 봤다. 왜 두경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적혔다라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경민 안 돌아와도 참 잘 됐습니다. 팀. 네. 정우 씨가 좀 할 말이 또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렇게 뭐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뭐 네. 어차피 이제는 팀에서 찔 입지가 없으니까.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트레이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예 일본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요새 또 일본 리그가 또 핫하니까. 근데 그게 받는 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트레이드가 안 되는 것 일본까지 같기는 알려져 해요. 있나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관건인 게 KBL에선 다 알아. 두경민 프로의식을. 이거를. 왜냐면 까공에서도 그랬고 DB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일본 몰라. 일본 아직 몰라? 일본은 기록지만 봐. 영상이랑.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알려주겠지. 영상이랑. 그래? 경기만 보겠죠. 그 일본인들. 아니, 뭐 프로 에스텍 같은 거 그런 거 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다를 수 있죠. 내가 국내 선수일 때와 외국인 선수일 때 달라지는 바가. 거기서는 두경민이 알바노니까. 그렇지. 또 달라질 수 있다. 또는 뭐 두경민이 뭐 또 팀이 바뀌면은 또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그런 거를 뭐 어쨌든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뭐 이제 크게 뭐 DB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변수가 아니다. 변수가 뭐 아니죠. 뭐 핵심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하여간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선수를 꼽아보면은 두 분이 같은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박인웅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네. 박인웅의 활약을 올해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박인웅 선수는 이게 뭐 석점을 잘 던진 것은 당연히 뽑아야 되는 장점이지만 이 석점뿐만 아니라 그냥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던진다. 아니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뭘 하든 석점을 던지든 돌파를 하든 수비를 하든 안 쫀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박인웅 선수의. 네. 그러니까 지금 박인웅 선수가 되게 어리죠 지금. 지금 프로 2년 차인데. 2년 차야. 거의 그 야구로 치면은 신인 시절에 뭐 임찬규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당돌하게 자신 있게 던지는 맞더라도. 근데 이 선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과도 좋게 나왔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경민 선수가
없어도 돼 할 수 있었던 게 박인웅 선수가 박인웅. 있었기 사실 때문에 우리 사실 프리뷰 네. 때까지만 해도 박인웅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는 예상 못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식스맨으로서 제 몫은 해주겠지만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강상재 선수가 뽑았죠. 그때. 강상재 선수가 올해 기대하는 네. 그때 시즌 프리뷰 그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올해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박인웅을 뽑았었죠. 그때. 그게 적중을 했네 정확히. 그럼 훨씬 기대 이상의 활약을 또 보여줬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식스맨상을 또 수상을 했어요. 어쨌든 KBL이 이제 공인한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인상적인 또 선수 중 한 명으로. 원래 본인은 기량 발전상을 좀 노린다고 근데 그랬었는데 손색 없는 거죠 그거 네. 시기에도. 그렇죠. 근데 기량 발전한 선수가 또 있어가지고 너무 크게 저 아까 검색해 보니까 이정현 선수. 네. 작정현. 작정현으로 불리는 네. 네. 작정현 선수 좀 어린 선수죠 이정현 네. 선수보다. 근데 그 선수가 거의 네. 이렇게 그래서 잘하긴 했는데 MVP급으로 MVP 3위를 했어요 그 선수가. 거의 강상재 다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기량 발전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MVP를 탈 뻔했던 선수네요. 네.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 기량 발전을 하긴 했지만 저기는 뭐 거의 뭐 기록지 뚫으려 그러는 그렇지. 너무 압도적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량 발전이 아니라 기량 진화 수준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렇지. 저 작정현 선수가 소노인가요? 네, 고양 소노. 고양 네. 소노의 그 이정현 선수가 또 수상을 하게 되고, 이건 우리 박인웅 선수 식스맨상도 네. 수상을 하면서 내년 시즌 또 다다음 시즌 또 기대되는 활약을 성장세 기대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 좀 꼽아봤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전망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올해 또 어떤 기대 이상의 1위라는 성과, 리그 1위를 했으니까 이제 내년엔 정말 챔결 우승까지 갈 수 있냐, 더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프리 시즌이 되게 중요할 텐데 오프 시즌이 이선 알바노 잡았습니다. 네. 우리 이선 알바노 잡았고 강상재 잡았습니다. 김종규 재계약했고 김종규까지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거의 다 잡아가고 있어요. 디드릭 로슨 남은 거네요 지금. 로슨 남았는데 저는 근데 로슨을 잡냐 못 잡냐가 크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내년 성적 좌우된다. 그것도 그렇고 로슨의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외국인 같아요. 파트너 우리 누굽니까 지금 제프 위디였는데 위디는 올 어때요? 시즌에 작년에 제가 시즌 초반에 저 프리뷰 할 때도 그 브룩스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바로 내보냈죠 거의. 브룩스 바꾸고 키 큰 센터 데려야 된다. 근데 그거 맞췄죠? 맞네요. 그러니까 정우 씨는 순위 빼곤 다 맞췄다. 브룩스 한마디로. 내보내고 제프 위디였죠? 2m 10 넘는. 그 리그 블록 8위 달성했습니다. 지금 위디 선수. 근데 위디 선수는 안 된다? 위디 선수가 나이가 일단 많고 체력 이슈가 있을 수 체력이 있군요. 있고 그다음에 로슨과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 선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 두 번째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수를 어디서 데려와? 근데 KCC는 비슷했잖아요, 거의. 둘 다 훌륭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KCC를 이기려면 우리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였냐면 로슨이 30분 35분씩 뛰어요. 안배가 안 되는 거야. 위디가 체력. 5분 6분 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완전 로슨과 동급은 아니어도 적어도 위디보다는 조금 높은 퀄리티의 선수가 더 퀄리티의 된다. 선수가 있어야 된다. 돈 좀 더 써야 된다. 브룩스 같은 애 말고 참패죠 거의.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김종규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좀 더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인 선수를 좀 갈 필요는 있다. 네. 나는 그게 잘 되면 로슨 재계약하고 외국인 선수를 좀 더 퀄리티 있게 데려오면은 통합 우승 된다. 왜 여기 통합은 정적이야 왜 이건? 된다. 나는 된다. 김주성 2년차 이제 배워서 플랜 B, C까지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저는 안 된다? 통합 우승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4강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완전 올해만큼의 압도적인 또 그런 거나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왜냐면 단기전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선수가 많은 게 아니면 A급의 선수가 많은 것보다 저는 S급 선수 한두 명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지금 들거든요. DB는 A급은 많은데 S급이 없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단기전에서 약간 집중 견제를 받았을 때도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근데 저 FA로 김실애 선수 영입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김실애 선수, 유현준 선수. 김실애 선수의 역할은 제가 아까도 잘 몰라서. 아까 방송 전에도 국인이 형이랑 얘기했을 때 김실애 선수의 역할은 그 이번에 은퇴한 박찬희 선수와 김현호 선수를 융합한 역할을 융합인재예요? 융합인재예요. 융합인재. 난 정확히 근데 이 비유를 모르겠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김실애 선수가
아마 주전으로 뛰긴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나이가 있고 백업이지 않을까. 백업에 백업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쿼드를 두텁게 한다. 김종규 선수랑 김시래 선수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두 선수가 원래 LG 세이커스에서 같이 뛰었을 때 둘이 라인이 잘 맞았어요. 그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김종규 선수가 이적할 때 김시래 선수한테 얘기도 했었어요. 같이 가자. 아니 뭐 그때 둘 다 FA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둘 다 워낙 국가대표 그때는 둘 다 국가대표였으니까. 어쨌든 김시래 선수 클래스는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좀 잘. 그렇죠. 저는 김시래 선수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시래 선수가 상무에서 뛸 때 DB랑 연습 경기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러 갔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 시티 유니폼 막히는 김시래? 하는 거 보고. 아니 경기 안 나오는 선수를 막힐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태술 선수도 이제 그 선수 생활 이제 말년에 TV에서 뛰면서 그래도 어슬슬한 활약을 펼쳐줬기 그러니까 황혼기를 때문에 잘 보냈다. 네. 김태술 선수 진짜 잘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그때 팀이 안 좋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한화의 마지막 시즌 뛰었을 때 한 3, 4 선발로는 준수한 활약인데 이 선수가 막 1선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려웠던 거잖아요. 갑자기 김태술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DB에서 은퇴하지 마라.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연봉 1억 계약했거든요. 1억 계약을 했으면 1억에 맞는 역할만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초과 노동이야. 초과 노동. 4억 5억짜리 역할 시키는 거야. 거의 착취를 했네. 그래서 막 양독한 자본가들.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고생하다 가셨네. 그러면 잘했는데 그래도 결국 약간 부상으로 힘들어하고. 아니 힘들 수밖에 없죠 나이.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김시래는 좀 행복한 환경에 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밑에 후배들이 많이 박인웅도 있고 뭐. 그래 좀 그런. 그리고 또 유현준 비슷한 유현준도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있고 이러니까. 김훈도 이제 제대하잖아요. 제대했죠. 네. 그럼 약간 코트 위에 코치 역할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김시래 선수는 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박찬희 선수나 김태술 선수나 김태술, 김현호 같은 역할을 해야 팀 되잖아요. 케미스트리를 좀 다질 수 있는 네. 두경민과는 다른. 형. 벤치에서 파이팅 열심히 하고. 그럼 김시래가 왔는데도 통합 우승 안 됩니까? 전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S급이시니까. S급은 전 된다니까요. 그럼 외국인은 S급 뽑아야겠네. 그쵸. 네.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뭐 아직 오프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요. 맞아요. 뭐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직 농구 뭐 그렇죠. 이제 끝났는데 뭐.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어차피 저희가 또 프리뷰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제대로 그때는 한번 순위까지 정확히 맞춰보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순위 빼고는 다 맞히는 남자 김정호. 제가 잘 맞추겠습니다. 이번엔 순위는 또 잘 맞춰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극과 공놀이 원주 DB의 23-24 시즌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에 강원 FC도 참 잘 나가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두 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했잖아요. 아니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거의 강등권 간신히 잔류한다 했잖아. 강등권 벗어난다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강원 입장에선.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했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강원도 팬인데 강원 팬으로서 좀 무서워. 너무 기세가 이거 너무 높게 올라와서 약간 고소고불증 생기겠어요 이거. 혹시 너무 급격히 또 떨어질까봐. 아니야. 근데 올해는 진짜 상위 스플릿 갈 수도 있겠다. 지금 기세면은. 지금 기세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게 탄탄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DB 얘기할 때도 한 얘기지만 그 강원 경기 제가 올해 강원도 직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강원 경기 볼 때마다 씨 이거 안 지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포항 정도 아니면 안 지겠는데? 이 생각 들긴 해요. 울산도 이기지 않았나요? 울산 이겼죠. 그러니까 원래 장점이었던 우리의 이제 수비에 더해서 공격까지 이번에 이제 향상이 되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수비 유지하면서 공격 향상. 이게 딱 되니까 윤수볼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는 이렇게 나중에도 뭐 성적 전망할 때 계속 낮게 해야 좋아지는 건지. 저는 참고로 거의 아챔에 근접한 아챔 진출에 근접한 성적 낼 거다 했는데. 근데 지난 시즌에는 저희가 높게 전망하니까 낮아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펠레의 기운을. 아니 그래서 경기력이 좋아지니까 K리그 공식 SNS 채널에도 쇼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강원 경기는 거의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 요새 우리 아들. 양민혁. 우리 아들이 기대 이상이죠 지금. 기대
기대 이상? 아니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잘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게 문제가 아니라 양민석 선수는 프로가 아니에요. 준 프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학교 갔다가 오고 뛰는 거잖아요. 반가워 기호씨.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 경기 날은 학교 안 가. 물론 그렇지. 아니 진짜로. 그건 그런데. 경기 날은 학교 안 가고 훈련은 근데 학교 갔다 와서 그렇지. 한대요. 등하교를 어. 하고 갔다 온 어.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프로잖아. 이제 뭐 제 친구들 그 친구가 이제 제1고 다니거든요. 어. 강원 뉴스니까. 강릉 제일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한대요. 경기 얘기를 자기 얘기를 좀 쑥스럽다. 나 피파에서 너 나오면 쓴다. 막 이런. 쑥스럽다. 근데 남고라서 또 뭐 엄청 막 띄워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 자기를.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풀타임 그러니까요. 훈련까지 하게 된 네. 날이 온다면 얼마나 더 성장할까? 근데 지금 풀타임 훈련을 만약에 나는- 프로 계약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의 우리가 제2의 양현준이 되지 않겠냐. 그땐 거의 반농 수준에 약간 네. 반진 반농 수준으로 그쵸. 그냥 얘기한 건데 어.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거의 아니, 양현준의 그 저 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제2의 양현준이 뭡니까? 제1의 양현준. 이제 17살이잖아, 솔직히. 17살. 아니 우리가 U22 18살. 이제 18살이네. 네. 맞아. U22 자원으로 거의 한 4년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면은. 그게 빠를지 이정효를 왜 그래 또 팔아? 안돼 벌써 그 얘기하면 안돼. 네. 올해 야구가 이제 가잖아요. 임대 끝나죠. 야구 자리에 또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해. 이거는 우리가 하여간 강원 FC 또 한번 전반기 결선 한번 할 텐데. 아직 너무 어려. 그래, 그때 한번 하여간 지금을 즐기자고. 지금 3연승 중이죠. 그럼요. 지금 녹음 3연승. 시점에서 안 줘. 계속 이 상승세 이어가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여간 곧 전반기 결산으로 이것도 극각 공놀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차원에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정우 씨도 하나 보내주세요. 제 사연이요? 네. 이야기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소소한 뭐, 에피소드. 지금 인재썰 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인재썰 같은 것도 좀 인재썰. 적어주세요. 인재에서 온 편지 이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최근에 주비로드가 네. 거의 연애 상담 코너로 이제 개편 그래요? 할 기세거든요. 봤어요. 그거 연애 프로그램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거. 연애 상담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 제 연애 상담. 익명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창문이 열려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역시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정우 씨와 함께한 원주하는 척 120회 3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은재 조국인 김정현이었습니다. 모두 안녕.